올 한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계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비대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시도 또한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가 밀어닥친 2020 제주 문화예술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예총 제주연합회의 강경모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해 제주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와 분투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해였다고 평가하시나요? 예, 올 한해는 굉장히 우리 문화예술인 그리고 예술 단체들이 굉장히 힘든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유행 여파에 그 불확실한 예술계의 그 소속과 독립 여부를 떠나서 모든 예술인들이 행사 그리고 단체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겪어보지 않았던 부분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도내 문화예술계에도 피해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피해가 문화예술계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문화예술계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2월부터 코로나가 진행이 됐었지만 네. 2월부터 계속 지내오면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하다 보니 예술인들이 보통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에 전업 예술인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그리고 예술 단체 운영도 힘들어지고 거기에 더하면 이제 예술 활동을 하게 되면 그의 기반에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들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들까지도 모두 다 힘들어하고 하는 네. 그런 재정난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예술가와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초반에 제주도 문화행정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살짝 제주도가 그 문화예술계 지원이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사실 타 지자체나 아니면 경기문화재단 아니면 서울문화재단 그런 대도시에서는 그 미리 이 힘든 그걸 좀 인지를 빨리 해서 그 문화예술 지원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코로나 이 중반 때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라도 저희 도정과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예술재단에서 발벗고 나서서 예술인과 예술 단체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은 네. 지금이라도 굉장히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실효성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11월 달에 그 도정에서 그 문화예술 분야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그 지원을 했었어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술인뿐만이 아닌 예술 단체들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계에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같이 네. 그런 좋은 부분에 속하죠. 하지만 이 보통 예술 지원을 보면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좀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도정에서 한 이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벗어나서 그 예술인들의 실적만 갖고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문화예술 분야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됐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생계 지원금, 네. 지원금이나 아니면 창작 지원금. 그런데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실질적으로 진짜 현실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네. 다만 그에 더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 예술활동 증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간소화하게 되면 네. 그러면 더 많은 예술인들이 더 많은 예술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지만 문화예술계는 오프라인과 비대면으로 관객을 만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사실 그 제주도에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모든 행사가 계속 취소가 됐는데 이 행사가 취소가 되면 취소가 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어떻든가 행사를 이 상황에 맞게끔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제 기억에 올 9월에 제주도에서 주최하는 그 세계유산 축전이 있었고요. 네, 그 세계유산 축전은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원래는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면 더 좋지만 네, 그 부분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면 이제 인원수 제한을 해가지고 네, 인원수 제한을 좀 해가지고 좀 만들고 그리고 뭐 거리두기 그리고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또 탐라문화제라고 그 저희 제주예총에서 하는데 탐라문화제도 비대면도 같이 했었지만 그 오프라인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를 하면 그 관객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왔었지만 네, 원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저희 제주도에 43개 읍면동이 있지만 그 읍면동을 신청을 한번 받았었어요. 좀 공연이 보고 싶은 필요한 동에서는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받은 데서 직접 저희가 찾아가신 거군요. 선정을 해가지고 네. 직접 찾아갔어요. 아,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니까 네, 거기 마을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그 자체가 홍보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하지만 이런 분들을 행사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예술인들도 참여하고 그럼 예술인들도 어느 정도의 페이가 지급이 되고 네. 그리고 참여해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고 네, 해서 위로가 되고. 예, 그런 네. 부분들이 도민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온라인을 통한 소통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의 적응이나 노력도 그만큼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도 이 행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지금 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는 있지만 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뭐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외의 방법으로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모든 게 온라인으로만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온라인이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온라인이 이 코로나 시대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돼가고 있는 게 좀 사실상 조금 아쉽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금전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어떻든 간 지금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네, 그런 온라인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온라인 공연이나 뭐 그런 방식이 보통 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뭐 아니면 미리 좀 방송 송출하기 위해서 미리 찍어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형식이나 아니면 그 온라인을 바로 온라인 생중계로 해서 뭐 실시간 방송으로 하는 부분 아니면 아예 그 온라인 방영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공연들이 있는데 그런 뭐 온라인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공연은 사실상 예술인들이 하기엔 조금 힘든 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예술인들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공연 콘텐츠든 전시 콘텐츠든 이런 온라인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향후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비슷한 양상일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그 대책이란 게 지금 현재 뭐 대책이랄 게 사실상 없어요. 누가 먼저 뭔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상 지금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힘들게들 지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뭐 대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부에 대한 지원이 일단 네.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한 코로나 지원 방안을
뭐 예를 들면 서로 상생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정과 예술인과 그리고 그 외 단체들과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어떤 준비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일 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네. 코로나가 장식되면 그때에 대한 상황도 좀 고민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점점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예요. 네. 바뀌게 되면 그 우리 예술인들도 일단 복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코로나19로 무너진 뭐 문화예술 생태계 파괴가 됐던 거를 좀 모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블루로 인해 가지고 침체된 일상에 활력을 좀 불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 단체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부분들을 저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복귀, 회복 기회까지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올 한해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겪은 제주 문화예술계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